전공학에서 물리, 무기 분석 파트를 담당하게 될 안항선입니다.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이거는 앞에 나오는 세 개는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에서 제가 담당하는 분야에서 지난 십몇 년 동안 나왔었던 문제들을 단원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매년 몇 번 문제가 나왔다. 요거는 이제 몇 번 문제라는 거고, 그래서 총괄 나온 지난 97년서부터 2015년까지니까 거의 18년 동안이죠. 18년 동안 나온 문항의 개수를 갖다 단원별로 분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어떤 단원들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이런 단원들. 이게 뭡니까? 이 단원들은. 지난 18년 동안 한 단원도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단원은 실질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근데 다만 약간 찝찝한 게 있어요. 이거죠, 이거. 통계연력학. 통계연력학 같은 경우는 나왔어요. 얼마 전에. 2010년에.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 한 문제 정도가 사실은 통계연력하고 살짝 걸려있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통계연력학은 물리화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면 계륵이에요, 계륵. 이거 먹자니 먹을 것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마 올해는 제가 통계연력학을 조금 더 자세히 하게 될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 전까지는 아예 안 나왔죠. 2010년 전까지는. 그런데 객관식 시대를 거치면서부터 슬슬 이게 통계연력학이 몇 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버리긴 뭐하고 해서 올해는 통계연력학은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들도 보면은 나머지 파트들 중에서도 보면은 뭐 몇몇 단원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단원들은 쏘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드물게 나오는 거고 요런 단원 좀 드물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완전히 버릴 단원, 계륵 같은 단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단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중에 뒤에서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물리화학도 그렇고 무기화학도 그렇고 분석화학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한 게 다시 출제가 돼요. 보통 일반적인 시험 문제들, 뭐 수능이나 혹은 아니면 다른 시험들 종류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나오느냐면 예전에 나왔으면 절대 안 나와요. 한 십몇 년 지날 동안 안 나와요. 그래서 막 바꿔서 나오고 엄청나게 변화를 줘서 나와가지고 한번 나온 건 오히려 그 다음에 다다음에는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서 제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임용은 다릅니다. 임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 나오면 다음번에 또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을 정도로 비슷한 문제가 보는 면만 바꿔서 요렇게도 봤다 저렇게도 봤다 요렇게도 변화시켰다 저렇게도 변화시켰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똑같은 문제가 모양만 바꿔가면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해요. 그렇게 해도 학생들 성적이 너무 나빠요. 만약에 안 나오던 단원에서 갑자기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동안 강조를 안 했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잘못하면 물리과 꼴이 납니다. 물리과 같은 경우가 어떠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꽈락 때문에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성적을 올려주죠. 일괄적으로 얼마를 더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꽈락을 피하도록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물리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학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나왔던 경향성에서 크게 많이 어긋나면은 아마 꽈락이 속출해서 결국은 합격자를 정원을 못 채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은 항상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나오던 단원에서 이미 한번 나왔었던 문제를 갖다가 변형시켜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왔던 단원은 과감히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기출됐던 단원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물리화학만 그러냐? 아닙니다. 무기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기화학도 보면은 몇몇 단원에 굉장히 편중돼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부 단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단원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취사 선택해서 공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A부터 Z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공부하려고 노력했다가는 결국은
시험 붙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 붙겠죠. 언젠가 붙게 되는데 그 언젠가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준비했었던 사람이 부장 선생님 될 때 합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반복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기화학도 그렇고 분석화학도 똑같아요. 분석화학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가 산염기나 산화환원이나 요런 쪽이 여러분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산염기 적정, 그 다음에 산화환원 적정. 사실 뭐죠? 학생들이 이 부분은 분석화학에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건 일반화학하고 똑같아. 굳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야, 이건 내가 학교에서 공부 안 했어. 너무 어려워.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기기분석 파트예요. 기기분석 파트 나오면 당황스럽죠. 공부 안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몇 번 시험에 실패한 경우들을 보면은 이런 데서 자기가 잘못해서 떨어졌다. 내가 이 단원에서 몰라서 떨어졌다 생각하고 목숨 걸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여기를 몰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꼭 맞춰야 될 단원에서 틀렸기 때문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희귀한 단원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나와야 된다? 당연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결국은 초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봅시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기출문제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기출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작년에 실제 시험 문제하고 그동안 작년에 했었던 모의고사나 그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이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서 똑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풀 줄 알면은 당연히 이건 풀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비교를 갖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작년에 나왔었던 모든 문제들이, 작년 임용고사에 나왔었던 모든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겹치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똑같이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찍신이 내려서 맞췄다 이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슨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되느냐?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한 번 시험 문제 나온 것은 계속 출제가 되는 게 이 임용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존에 나왔었던 거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에 나왔었던 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기존에 안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력이 남으면 공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지 않고 처음서부터 끝에까지 다 균등하게 힘을 분배해가지고 다 똑같은 만큼의 시간을 분배를 해서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나중에 가면은 다 공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제가 맨날 수업하면서 하는 내용인데 80%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50 정도의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합시다. 50의 노력을 하면은 80%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얼마의 노력을 해야 될까? 100의 노력을 해야 돼요. 즉, 나머지 잘 안 나오는 부분, 10년에 한 번 나올 똥 말똥한 부분, 5년에 한 번 나올 똥 말똥한 부분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2배의 노력을 갖다가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항상 흔히들 얘기를 하죠. 우리 어른들이 얘기를 하죠. 야,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잘못 그리면은 고양이라도 된다. 호랑이를 그려라. 목적을 크게 갖죠. 그래서 난 100% 다 맞을 거야. 이거 가지고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죠. 실제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만큼을 공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50의 노력을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면 이렇게 분배해요. 이렇게 50. 나는 시간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얼마 나와요? 100점 만점에 50점 많겠죠. 운이 좋으면.
그런데 만약에 그 50의 노력을 20% 나머지 버리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몇 점 나오죠? 80점. 100점 만점에 80점 나오면 붙죠. 100점 만점에 50점 나오면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많이 나오는 거,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야 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지 주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변두리를, 외연을 갖다 확장해서 이것저것 중구난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험장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한번 들어는 봤어. 그런데 공식이 기억이 안 나. 한 번은 들어봤는데 내가 풀려니까 안 돼. 이런 상황이 마주치게 돼요. 반면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시험장 가서 마음이 편해요. 딱 봐. 못 풀겠어. 제끼면 됩니다. 딱 봐. 이건 많이 보던 문제야. 풀 수 있어.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전 문제의 80% 정도는 확실히 내가 풀 수 있게 되고 나머지 20%는 난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마음 편히 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80% 맞춰야 되는 것에서 확실히 초점을 맞춰서 다 맞추고 실수 없이 맞춘다면 붙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1차 시험 같은 경우가 보통 100점 만점에 그 교육학까지 다 합쳐서 100점 만점에 얼마 나옵니까? 60 몇 점인가 되면은 보통 합격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은 68점 뭐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죠. 이 시험이 100점 맞으면 붙고 90점 맞으면 틀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커트라인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맞추려는 노력을 버리고 최소한 80% 수준은 맞자라는 노력을 가지고 80%의 초점을 맞추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한 1년 만에 붙거나 혹은 2년 정도, 보통 1년 만에 붙는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붙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욕심을 버리고 최대한 나는 80%는 확실히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요거보다는 좀 외연이 넓어요. 보통 제가 수업을 할 때는 10년에 한 번 나오는 정도는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90% 정도를 목적으로 해서 일단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거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버리니까 운 좋으면은 10문제 나오면 10문제 다 아는 문제고 운 나쁘면은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머지 확실하게 나오는 그 10문제 중에 9문제 90%를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강의의 진행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 기본 이론은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일반화학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화학에 있는 내용들을 일반화학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임용 보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과정에서는 심화 이론에서 내용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심화 이론 내용들을 따로 추려서 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핵심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본 과정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심화 이론 할 때 그거 안 하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반복을 할 거예요. 제가 하는 과정의 목적은 기본 과정을 듣고 심화 과정을 들으면 가장 중요한 파트를 2번 듣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2번을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더 깊게 심어주는 걸 목적으로 해서 수업이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본 이론 안 들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심화 이론에서 똑같이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7월까지 해서 심화 이론을 마칠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9월 달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이놈의 시험이 한 번 나왔던 거는 계속 형태만 바꿔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정확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기출문제 풀어봤다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기출문제가 정확히 맞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과 다른 답이 실제 답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면서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 지식은 다 놓치고 답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는 기본 이론 심화 과정에서 배웠었던 이론을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즉 문제를 풀면서 배경 지식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슨 식을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기출 얘기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암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화학과 학생들은 4년에 혹은 화학교육과 학생들은 4년의 대학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시험 볼 때 암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화학과나 화학교육과의 교수들 특징이 뭐냐면은 암기는 왜 해? 책에 나오는데, 심지어 어떤 학교들, 뭐 좋은 학교에 있도록 그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아예 공식들을 갖다가 프린트로 해서 나눠줘 놓고 난 다음에 이 공식은 여기 있으니까 공식은 그거 참고해서 보고 문제만 풀어 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암기를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이해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임용고시가 그렇게 돼 있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임용고시 할 때 공식 들고 들어갈 수 없죠. 여러분들 공식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물론 심화과정 하는 동안에도 제가 이 공식은 암기하시고 이 사실은 꼭 기억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죠. 뭘 암기해야 된다는 사실이. 근데 기출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을 보다 보면 이 기출문제 풀 때 이 공식 모르면 한 문제도 못 풀겠구나 라는 느낌이 가슴에 팍 와닿아요. 그러면서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하는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그런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과 문제풀이,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과정 두 달 동안에, 물론 그 전에도 했겠지만 그 2달 동안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꼭 외워야 될 것들, 꼭 기억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풀이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익숙해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빠졌어요. 지금 요거죠. 예전에는 모의고사만 한 달 보고 말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강의를 압축하면서 조금 한 달 정도 여유를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월, 11월 달이 되어 있는데 10월 달에는 문제풀이를 한 번 가질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한 3주에서 4주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기출까지만 하고 바로 모의고사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 상태에서 모의고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는데 잘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풀어주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거기에 관련된 공식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자기 혼자 풀려고 하다 보면은 좀 막힌다라는 느낌을 갖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문제 푸는 경험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갖다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보게 될 겁니다. 기출문제하고 똑같진 않아요. 기출문제를 변형시킨다든지 혹은 기출에서 물어봤었던 내용을 조금 바라보는 포인트를 바꿔서 문제를 낸다든지 해가지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습을 해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주면 예습을 해오고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한 달 정도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프로그램으로 쫓아가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따라오면은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면은 이 프로세스대로 따라왔던 학생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기본 이론이나 심화 이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만 잔뜩 풀게 되면은 또 어떤 상황에 마주치게 되느냐면은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풀 수 있는데 같은 이론을 사용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거는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기반 이론, 심화 이론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출을 통해서,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 공식 암기를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최종적으로 문제 풀이를 통해서 혹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문제 푸는 능력을 향상시키면 합격에 거의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프로세스대로 따라가면 좋은 성적 거두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좋은 성적 거두실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제가 앞으로도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계속 암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실제 임용고사에서는 암기가 중요합니다. 왜? 암기를 안 하면 문제를 풀 수는 있으나 더 이상
문제를 보면은 풀 수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자기 혼자 못 풀어요. 그 다음에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암기를 안 하면은 남들은 5분이면 풀 수 있는 걸 혼자서 10분, 15분 걸리면서 푸는 상황도 옵니다. 그래서 역시 시험은 암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을 쫙 쓸 거예요. 자, 얘기를 하겠죠. 이해하는 내용.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본 이론을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론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끔 여러분들한테 이 공식은 암기를 하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게 공식을 암기 안 하느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면 공식을 암기한 사람은 문제를 보는 순간 문제 풀이가 머릿속에 쑥 지나갑니다.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그러면 자기가 이거 대충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겠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답을 풀어나가요. 그렇지만 공식을 암기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핵심에 집중해야 된다.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에서 주변적인 얘기, 한 10년에 한 번 시험 문제에 나올 똥 말똥한 얘기를 갖다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건 무의미한 얘기예요. 꼭 나오는 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 나오면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의 암기가 일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항상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암기하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거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제 웹사이트가 굳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화학교육론 담당하시는 김경수 선생님하고 웹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동영상 들으면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그 웹사이트, 김경수 선생님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그쪽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답을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강을 듣는 학생들은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걸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를 따라오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강의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강을 들으면서는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뭐래도 좋습니다. 엉뚱한 것도 좋고, 생각 막 난 것도 좋고, 진짜 모르겠는 것도 좋고, 뭐든지 좋아요. 질문하시면 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